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시작하고 딱 한 달 만에 새 확진자가 하루 5천 명을 넘었습니다. 확진자 중 고령층이 많다 보니 위중증 환자도 가파르게 증가해서 역대 최다인 700명을 넘었습니다. 일상으로 가기 위해 험난한 길을 각오했지만 오늘의 일상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조희영 기자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 등 모두 24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나온 병실을 동일 집단 격리했습니다. 방역당국 조사 결과 확진자 중 16명은 접종을 완료하고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자들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화천에 있는 한 육군부대에서도 5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 57명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돌파 감염자로 파악됐는데 검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23명, 처음으로 5,000명대에 진입하며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증가 속도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11월 1일, 1,684명이었던 하루 확진자 수는 이틀 뒤 2,000명대, 보름 만인 17일에는 3,000명대, 그리고 일주일 만에 4,000명대를 기록하더니 다시 일주일 만에 5,000명까지 돌파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역시 72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한 달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가운데 60세 이상은 610명으로 84%를 차지했습니다. 나 자신이 조심하지 않으면 가족 내의 고령층으로 전파되어 위중증 환자의 증가와 의료체계의 부담 등 건강과 안전이 위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전체 인구의 80%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접종률이 24.9%에 불과한 12세에서 17세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16, 18세 대상으로 예방접종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미접종군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은 4.8배 높았으며 위중증 예방 효과는 100%였습니다. 정부는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40대 부부의 유전체 검사 결과는 오늘 밤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미 지역사회에서 일부 활동을 한 상황이라서 정부는 선제적으로 이들이 접촉한 이들은 물론이고 이웃 주민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의심되는 인천의 40대 부부. 이들은 지난달 14일부터 23일까지 나이지리아를 여행한 뒤 에티오피아를 경유해 24일 오후 귀국했는데 귀국 다음 날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부를 공항에서 집까지 데려다준 지인과 부부의 아들 한 명이 어제 추가로 확진됐는데 이 지인의 변이 PCR 검사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돼 4명 모두에 대해 전장 유전체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부와 지인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 여부는 오늘 밤 9시쯤 나올 예정인데 오미크론으로 확인될 경우 이미 지역사회에 전파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로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어서 확진되기 전까지 하루 동안 이동에 제한이 없었고 지인과 아들은 백신 미접종자인데다 확진될 때까지 6일 동안의 동선과 접촉자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지라 필요한 경우 변이 검사도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들을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지역사회 전파 여부를 추적하기 위해 부부가 살고 있는 연립주택 거주자 8명에 대해서도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기내에서 부부의 앞뒷줄에 앉은 밀접 접촉자 6명을 포함해 같은 항공편으로 국내에 입국한 승객 45명 전원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승객들 중 차들을 방문하고 온 한 명만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오미크론이 아닌 델타 변이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내 첫 오미크론 감염자인 나미비아 외교관이 인천공항을 경유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돼 탑승객 추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같은 항공편으로 국내에 입국한 41명 가운데 아직 코로나 확진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변이 검사도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오미크론 대응 범부처 TF회의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토대로 입국 검역 강화 방안을 곧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 법원이 지금 이 시간 심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은 아버지가 화천대유를 도와주고 챙긴 대가라는 건데요. 법원을 연결합니다. 양수현 기자, 법원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거죠? 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피의자 신문은 2시간 반 동안 비교적 짧게 진행됐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곽 전 의원은 법정에 들어갈 땐 취재진의 눈을 피했는데 신문을 마치고 나오면서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서 이런 조사받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죄송하다고는 하지만 혐의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하던 2015년 초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 임원에게 요청해 컨소시엄 무산을 막았다. 검찰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후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 병채 씨가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 가운데 세금 등을 뺀 약 25억 원을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준 대가로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곽 전 의원은 대가성을 여전히 부인합니다. 고액의 퇴직금 역시 받을 만해서 받은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청탁받은 경위라든가 일시, 장소 이런 내용들이 오늘 신문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회사가 지금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 생겼다고 저는 그렇게. 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성사 3년 뒤인 2018년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를 음식점에서 만나서 도와준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당시 김 씨가 결제한 영수증도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검찰이 알선 대상과 돈 전달 경위를 특정할 만한 증거로 재판부를 설득했는지가 오늘 영장 발부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곽 전 의원 말고도 검찰이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인 거죠? 네, 검찰은 오늘 대장동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또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직 강요 의혹을 받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직 간부 유한기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로비 의혹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배임 윗선 규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검찰과 경찰은 최근 회의를 열어 수사 범위를 둘러싼 역할 분담도 명확히 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본질에 해당하는 개발 특혜 의혹 등을, 또 경찰은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을 집중 수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년 전 BMW 디젤 차량들에서 줄줄이 발생했던 화재 사고 기억하시죠? 당시 정부가 조사단을 꾸려서 원인을 찾았고 대대적인 리콜까지 실시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다 해결이 됐을까? 아닙니다. BMW는 이번 주에도 또다시 리콜을 시작했는데요. 벌써 6번째 리콜이지만 불은 지금까지도 계속 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3년 전 조사 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했는데요. 이 보고서를 살펴보면 화재 원인이 설계 결함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죠. 하지만 정부는 이 보고서를 철저하게 비공개로 붙였고 BMW는 지금도 부품만 교체하는 리콜로 시간을 끌며 버티고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 그리고 이어서 홍신영 기자가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BMW 서비스 센터. 리콜 대상 차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의 같은 거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주 BMW 72개 차종 22만 대의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교체 부품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 쿨러. 3년 전 BMW 차에서 연쇄 화재를 일으켰던 바로 그 부품입니다. 빨리. 2018년 50대가 넘는 BMW 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여름에는 하루 걸러 한 대씩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BMW 차량 화재가 어젯밤과 오늘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올해 들어 39번째입니다. 일부 주차장들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아예 BMW 차들의 진입을 막을 정도였습니다. EGR은 배기가스를 재활용해 엔진으로 다시 순환시키는 장치입니다.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기가스가 워낙 뜨겁기 때문에 재순환을 시키려면 식혀줘야 합니다. 그 냉각 역할을 하는 게 EGR 쿨러입니다. 그런데 BMW 차들에서는 이 쿨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냉각수가 끓어올랐습니다. 쿨러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새어나오고 침전물이 쌓입니다. 이 침전물에 불이 붙으면서 차가 불에 탑니다. BMW는 2018년 8월 20일 첫 번째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그 뒤로도 리콜은 계속됐습니다. 올해 4월에 실시된 5번째 리콜에서는 개선 제품에서도 균열 사례가 확인돼 추가 리콜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품으로 바꿨는데도 6천 건이나 균열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또 리콜. 벌써 6번째 리콜입니다. 리콜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원인을 제거하면 후속 조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리콜입니다. 근데 리콜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는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화재 사고는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흘 전에도 충남 아산에서 BMW 520D에 불이 붙었습니다. 차가 이상이 있어갖고 이제 보험사에 전화하는 중에 발화가 돼가지고 리콜도 하라는 건 다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MBC 취재 결과 올해 국토부에 보고된 BMW 화재 사고는 15건. 이 가운데 6건이 EGR 쿨러가 원인으로 추정된 사고였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2018년 8월 BMW 2만 대의 사상 초유의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민간 합동조사단이 출범했습니다. 국토부, 환경부, 소방본부, 국회, 시민단체, 학계가 망라된 대규모 조사단이었습니다. 넉 달의 조사 끝에 98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가 지목한 화재 발생 원인은 뭘까? EGR 쿨러의 연료량 부족이었습니다. BMW의 엔진과 운전 조건에서 EGR은 과다하게 사용하는데 쿨러는 상대적으로 연료량이 부족하다고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EGR 쿨러가 너무 작게 설계돼 배기가스에 열을 식히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쿨러 설계 분량이 하나, 방법이 틀렸다. 그다음에 쿨러 용량을 너무 작게 했다. 이게 두 번째 설계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배출가스 규제에 맞추려면 용량을 좀 키웠어야 되는데 거기에 못 맞췄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부하를 많이 바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는 건 부품 바꾼다고 해결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당시 조사단의 실험 영상을 보면 EGR 쿨러를 개선품으로 교체한 차에서도 똑같이 냉각수가 끓어오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리콜에도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당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사단은 이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리콜 조치하면 추후로 화재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지 좀 궁금하고요. 기간만 늦출 뿐이지 언젠가는 화재가 날 개연성도 부인을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핵심 결론을 담은 보고서는 비공개에 붙여졌습니다. 정확하게 명쾌하게 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정부 발표 보면 약간 명쾌하지 않고 약간 두리뭉실한 설계 분량을 우리 찾았잖아요. 아니 미국이었다면 이건 징벌죄에 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쿨러에 문제 있다는 걸 알아. 몇 번 교체하고 또 하고. 왜 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는지 국토부에 질문했습니다. 국토부는 BMW 한국법인을 형사고발하고 검찰에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해서 유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감한 내부의 기술적 자료들이 많아 공개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BMW의 영업비밀이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개되는 거는 당연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된 스캔들에서는 국가기관이 조사를 하면 300페이지 막 이렇게 달하는 보고서가 다 나오고 공개되고. 설계 결함이라는 보고서의 핵심 결론. 국토부는 이걸 알면서도 BMW의 6차례 부품 교체 리콜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6번째 리콜로 완전히 해결되는 거냐는 질문에 BMW 코리아는 고객 최우선이라는 철학으로 예방 차원에서 하는 자발적 리콜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최근 발생한 강력 사건에서 경찰의 현장 대응이 무기력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경찰청장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죠. 그 영향인지 오늘 흉기를 들고 저항하는 남성한테 경찰이 전기총에다 실탄까지 발사해서 검거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차해 있던 트럭으로 다가갑니다. 곧바로 트럭에서 내린 남성,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의 제지에도 공장 안으로 들어가고 계속된 경고에도 멈추지 않자 경찰은 이 남성에게 테이저건을 쏩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들고 있던 흉기로 전기가 흐르는 철심을 제거해버린 뒤 오히려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을 위협합니다. 공장 건물 출입문까지 깨고 안으로 들어간 이 남성은 거세게 저항했고 결국 경찰은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해 검거했습니다. 실탄 2발은 남성의 허벅지를 관통했고 나머지 1발은 허벅지에 박혔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남성은 긴급 수술을 받았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실탄 발사는 지난달 24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에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라고 주문한 뒤 현장에서 총기가 사용된 첫 사례입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에 흉기 등을 이용한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토록.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공장 관계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침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